한 소년이 중요한 일을 앞둔 친구에게 조언을 건넨다. 너 자신감을 많이 잃었어. 너의 미래를 만드는 건 그 사념 에너지가 주파수라고. 내 말은 중요성을 낮추라는 거야. 그냥 편하게 진리. 사이비 정도 같아. 트랜스퍼핑이야. 중요성. 이 영상이 끝나면 당신은 저 말의 의미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트랜서핑 시리즈 네 번째 이야기, 균형력. 끈 혹은 선, 한 줄로 평탄하게 고이 놓여져 있는 이것을 누군가가 밀어서 툭 튀어나오게 만든다면 기분이 어떠한가? 거슬리지 않는가? 당신은 거슬리는 그 기분을 해소하고자 선을 다시 평탄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선을 평탄하게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다. 양끝을 잡아당겨 튀어나온 높이에 전체를 맞추는 방법, 그리고 튀어나온 부분을 찍어 누르는 방법이다. 우주 만물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전체를 정돈하는 것보다 튀어나온 부분만 찍어 눌러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툭 튀어나온 그 부분만 찍어 누를 것이다. 세상이 당신을 다루는 방식도 이와 동일하다. 트랜서핑에서는 이것을 균형력이라고 말한다. 우주는 반드시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는 트랜서핑 모델을 적용하지 않고 바라보아도 인류 문명의 거시적 흐름들이 균형을 찾아가는 파괴와 창조의 메커니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이 생겨나면 반드시 그와 반대되는 반이 나타나며 합으로 나아간다.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의 본질이 탄생했을 때 그 반대편의 본질이 탄생한다. 남자가 탄생하자 여자가 탄생했고 그 둘은 생명으로 향했다. 남성성이 상징하는 질서는 여성성이 상징하는 파괴와 합쳐졌고 새로운 질서 혹은 새로운 파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형성해냈다. 지엽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부터 대승적이고 거시적인 차원까지 모든 곳에서 질서와 파괴는 반복되고 그 둘의 합이 새로운 본질을 창조해낸다. 그리고 이 모든 연결고리의 흐름 속 어느 한 지점에서 당신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탄생하자 사회주의가 나타났고 절충된 방향, 수정자본주의의 흐름으로 향했다. 남성 중심의 목표지향적 질서로 발전을 이루자 그 반대의 개념 페미니즘이 탄생했고 그 절충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설득의 3요소,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음악의 3요소, 리듬, 멜로디, 하모니,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모든 곳에도 위와 같은 이치가 담겨있다. 하지만 단단한 과학적 사고관 위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겐 옛 현자들이 깨달음을 얻은 소스들은 따분하게 느껴져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현대인들에게는 트랜서핑이 적절한 모델일 것이라 생각한다. 물리학을 기반으로 모든 것을 에너지 차원에서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트랜서핑은 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기에 거시적 차원, 사회문화적인 흐름을 분석하기보단 균형력이 인간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한다. 그래서 왜 간절히 바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해하도록 만들어준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이전 영상들에서 끊임없이 설명했던 개념, 생각도 에너지란 사실을 떠올리자.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선의 예시를 가져와 보자. 평탄한 선의 상태는 균형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을 통해 어느 한 부분을 툭 튀어나오게 만든다면 그것은 우주의 균형을 깨는 행동이다. 그래서 우주는 균형을 되찾고자 곧장 힘을 가한다. 이 힘이 균형력이다. 이는 예시에서 말했듯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작동한다. 툭 튀어나온 곳만 누르던지 아니면 전체를 그 부분에 맞추던지. 후자의 경우 세상을 당신의 생각대로 맞춰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얼마나 좋은가? 하지만 에너지는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덜 소모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따라서 후자의 상황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필요하다. 펜듈럼이 에너지를 보태준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거대한 균형력을 견디는 상태, 생명력을 소모해가며 버틴다던가 등등 다양한 파괴적 요인들의 개입으로 확률적으로 나타난다. 확률이 희박하기도 하거니와 파괴적 요소들이 개입했기 때문에 달성하고 나서 그 사람의 상태는 아마도 썩 좋은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의 경우는 어떠할까? 툭 튀어나온 부분만 누르는 것, 툭 튀어나온 그 부분은 무엇일까? 당신이다. 우주의 균형을 깨트리고 있는 당신, 우주는 그런 당신을 제거하려고 들 것이다. 그것이 자신의 균형을 되찾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니까. 제거한다는 말이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지는가? 이것은 비유가 아니다. 균형력의 강도에 따라 생명력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그리고 이 강도는 정확히 당신이 그 균형을 깨뜨리는 만큼 작동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균형을 깨트리는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
따라서 간절히 바라는 그것을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으로 손쉽게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 멀리 떨어져 좌절된 그것은 더 이상 생각할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우주는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 나아가 더 강한 강도로 균형을 깨는 상태를 지속한다면 우주는 당신을 더 강한 강도로 찌그러뜨린다. 당신 자체를 건드려 균형을 깨트리지 못하는 상태로 만든다.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뽐내는 사람들 중에서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를 너무나 깊게 생각하여 스스로의 삶을 모두 다 가져다 바치며 소위 엄청나게 열심히 일한다. 온갖 말썽과 스트레스를 참는 상태임에도 일이 삶의 전부를 차지하도록 허락한 이들은 분명 질병을 앓고 있거나 개인적인 영역,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골칫거리를 겪게 된다. 찌그러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오해할까봐 덧붙인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전부 균형력의 작용을 받는다고?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자, 일론 머스크를 떠올리자. 그는 근무 시간에 대해 자신은 주당 120시간 가까이 일했다고 말하며 오랜 시간 근무하는 것에 대한 본인만의 가치관을 널리 알리고 있다. 그리고 게임을 떠올려보자. 하루 열몇 시간씩 붙잡고 하게 되는 정말 흥미진진한 게임들. 악마의 게임이라 불리는 것들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된다. 혹은 다른 취미나 오락들, 친구들과의 캠핑, 수다, 여행 등등 너무나 재밌어서 그 이용 시간을 고려하는 것이 떠오르지도 않는다. 일론 머스크에겐 자신의 일이 바로 이런 놀이와 다름이 없다. 명심하자. 인생을 하나의 즐거운 놀이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의 것을 찾게 되면 그것은 일이 아닌 놀이가 된다. 위에서 말한 예시에서 나는 분명 참는다 라는 표현을 썼다. 무슨 일이든 저항감이 거세고 그것을 참는 기분이 든다면 당신의 일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다.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균형력에서 벗어난다. 애초에 놀고 있는데 심각해질 이유가 있는가? 자신만의 펜듈럼을 찾은 자, 그리고 그것에 올라타 즐기는 자. 이것이 트랜서핑이 추구하는 인간상이다. 이런 배경에서 일론 머스크는 성공한 트랜서퍼라고 할 수 있다. 자신만의 펜듈럼을 창조하여 실컷 즐거워하지 않는가? 누구는 또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직원들에게 오랫동안 일할 것을 막 강요하는데쇼. 왜 안 되는가? 트랜서핑은 지극히 개인에 초점을 맞춘다. 당신은 당신만을 행복하게 만들기만 하면 된다. 펜듈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에 주의를 집중하지 말자. 당신이 메시아가 될 필요는 없다. 다시 돌아와서 균형력이 작용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깨트린 사람은 찌그러진다. 만약 더 크게 균형을 깨트리면 어떻게 될까? 정말 말 그대로 제거가 된다. 그리고 이 제거에 대한 세부적인 예시들을 책에서 저자가 언급하길 꺼려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추측하건대 제거를 인지하게 되면 개인의 삶에서 그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상상은 현실이 되니까 말이다. 여기까지 우리는 우주의 법칙 중 하나, 균형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평탄한 선을 툭 튀어나오게 만드는 우주의 균형을 깨트리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중요성. 당신이 무언가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은 우주의 균형을 깨트리는 행위다. 여기서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단지 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적용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기 때문이다. 좀 더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중요성이란 다음과 같다. 그저 존재하는 A가 있다. A는 존재하는 곳에서 10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A의 본질은 10이다. 하지만 당신은 A에 대해 평가를 내린다. 5 혹은 15. 이렇게 되면 당신은 A에 대해 -5 혹은 +5만큼 잘못된 평가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당신은 A에 중요성을 부여했다. 그리고 이 벗어난 정도의 수치, 평탄한 선이 튀어나온 정도를 잉여 포텐셜이라고 한다. 어떤 것에 대해서 그 본질을 벗어난 평가를 하는 것, 이것이 중요성을 부여하는 행위이며 발생한 잉여 포텐셜을 균형력이 제거하려 드는 것이다. 여기서 어떤 것에는 물건, 현상, 상황, 개념, 동물, 식물, 인간 등등 당신이 인지할 수 있는 세상 만물이 포함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평가의 방향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방향이든 평탄한 선은 튀어나왔다. 예시를 들어보자. 당신은 원하는 회사의 면접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우주 차원에서 그 회사의 면접 결과는 10 정도의 가치일 뿐이다. 하지만 당신은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그 결과를 20만큼 중요하다고 여긴다. 마치 합격하지 못하면 세상이 무너진다는 듯이.
당신은 플러스 방향으로 중요성을 부여했고 균형력은 당신을 그 회사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 더 이상 균형을 깨지 못하도록. 당신이 스스로의 집을 싫어한다고 가정해보자. 좁아 터졌으며 냄새나고 층간소음에 이웃들은 너무나 혐오스럽다. 당신의 집은 우주 차원에서 10의 가치를 지녔다. 비바람을 막아주고 추위와 더위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안전한 공간이 되어준다. 하지만 당신은 그보다 못한 5의 가치를 부여했다. 당신은 균형을 깨트린 것이다. 따라서 균형력은 즉시 작용한다. 평탄했던 선을 튀어나오게 만든 당신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당신을 더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상황에 자주 노출시킨다. 집은 더욱 좁게 느껴지고 냄새는 더 심각해지고 이웃의 소음은 못 참을 지경이 된다. 그렇게 당신은 신경쇠약, 우울감, 불면증 등등 온갖 예민한 질병을 달고 살게 되며 사회적으로 고립될 것이다. 당신은 서서히 찌그러진다. 균형을 깨트릴 수 있는 당신의 에너지가 고갈될 때까지. 인간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건 균형을 깨트렸을 때 균형력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탄한 선을 튀어나오게 만든 당신, 발생한 잉여 포텐셜은 그 자체로 펜듈럼의 즐거운 먹잇감이다. 앞선 영상에서 말했듯 펜듈럼은 에너지 흡수만을 목적으로 살아간다. 생각해보라. 쓸데없이 에너지를 뿜고 있는 상황을 펜듈럼이 놓칠 리가 있는가? 인간이 무언가에 중요성을 부여하면 균형력뿐만이 아니라 펜듈럼까지 따라붙는 비극의 콤비네이션이 펼쳐진다. 그렇게 균형력의 작용으로 인간은 찌그러지고 펜듈럼의 영향으로 최악의 가능태로 내던져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중요성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세상 만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들을 다 알아보고 그에 맞는 올바른 평가를 내리며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만물에 대해 아무런 평가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세상 만물에 가치가 써있는 것도 아니고 써있다 하더라도 평가를 어떻게 숫자로 치환할 것인가? 아무런 평가도 안 하겠다고 마음먹는다고 안 할 수 있을까? 인간의 의식 수준은 활용 능력의 측면에서 원시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인간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 아마도 부처가 되었을 것이다. 당신이 낭떠러지 끝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자. 밑을 바라보면 아찔한 감정을 느낀다. 여기서 이 아찔한 감정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가? 당신은 낭떠러지의 끝이지만 분명 발을 딛고 서 있다.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당신이 발을 내딛지 않는 이상 떨어지지도 않는다. 당신이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상태는 땅 위에 서 있는 상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하지만 당신은 떨어질 것 같다는 공포심, 허상에 사로잡혀 본질적 가치와는 다르게 평가했다. 우주의 균형은 깨졌고 균형력은 당신을 낭떠러지 밑으로 잡아 끌어 제거해버리던지 아니면 그곳에서 당신을 멀리 떨어뜨려 놓을 것이다. 당신이 더 이상 균형을 깨트리지 못하도록 말이다.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을 당신이 놓인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아찔함, 공포, 두려움을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것처럼 당신은 상황에 대해 부여하는 중요성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중요성을 내려놓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곳에서 벗어나야 한다. 낭떠러지 끝에 서 있지 말고 발을 돌려 다른 곳으로 향해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쫑알대는 그 생각장치를 꺼버리고 무대장치를 바꿔야 한다. 생각을 멈추고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란 말이다. 그것은 오락이 될 수도 산책이 될 수도 운동이 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문제에 대해 전전긍긍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이겨내고 생각장치를 끄는 것이다. 생각장치를 끌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놓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장치가 꺼지고 시간이 흐르면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중요성이 낮아졌다는 사실을. 그러면 그제서야 본질이 보일 것이며 문제는 스스로 무너진다. 인간은 만물에 대해 반드시 평가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 평가를 숫자로 치환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세상 만물에 대해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긍정적 평가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는 다르다. 호감 표시에 가깝다. 우주에 대해 호감을 표시하라. 현재 상황의 긍정적 측면을 조명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따뜻한 감정을 품어야 한다. 마주하는 모든 상황을 자신의 행복 위에 두지 말라. 당신의 행복보다 높은 가치는 없다. 상황 속에서 간절함을 느끼지 말고 안심하라. 당신이 원하는 가능태로 의도를 집중하고 있다면 모든 상황은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의도를 집중하는 방법이 알고 싶은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만약 당신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스스로가 어디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지 체크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균형력은 다가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He says, "Why so serious?" 트랜서핑에도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매몰되었을 때 자칫 스스로를 탈진시킬 수 있다.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놀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가능태 흐름을 따라 이동해야 한다. 진지해지지 말고 즐겨라. 약간의 리듬을 넣어서 이렇게. 물가 거슬지 않고 즐겨 트랜스러핑 원한 담은 내서 넣어줘 올테니엄